안녕하세요. 50대부터 70대까지 우리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관통하며 가슴 깊이 공감하고 때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할 마치 한 편의 소설 같은 인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때로는 회한에 잠기기도 하며 때로는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 이야기는 1970년대 대한민국의 격동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던 시기였죠. 주인공 박선우는 당시 20살 대학 입학을 앞둔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유서 깊은 양반 가문이었지만 격변하는 시대 앞에서 옛 전통만을 고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우는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명문대 입학을 꿈꾸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방랑벽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최인호 작가의 별들의 고향 같은 소설들을 탐독하며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도 사랑과 자유를 꿈꾸는 주인공들의 이야기에 매료되곤 했습니다. 그 소설들은 당시 젊은이들에게 일종의 해방구였고 팍팍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탈출구였습니다. 선우 역시 그런 소설들을 읽으며 자신만의 별들의 고향을 찾아 헤매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늘 뜨거운 예술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가문의 무게는 그에게 다른 길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운명처럼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획일적인 교육과 사회의 틀에 갇히는 것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 시절 선우는 우연히 강혜인이라는 이름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혜인은 당대의 첨단을 걷는 패션과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재즈 카페에서 홀로 앉아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죠. 혜인의 긴 생머리는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을 상징하는 듯 바람에 나부꼈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바다처럼 신비롭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선우는 한눈에 그녀에게 매료되었고 혜인의 강렬한 눈빛 속에서 세상의 모든 비밀을 발견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스했지만 때로는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을 담고 있기도 했습니다. 혜인은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이 확고했고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용기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혜인에게서 선우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잿빛 세상에 홀로 피어난 선명한 색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당시 젊은이들이 그러했듯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불안 속에서 뜨거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함께 하려 했던 두 청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사회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사랑만이 존재했고 그 사랑만이 그들을 숨쉬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시선과 편견 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자신들만의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혜인의 당당한 모습은 선우에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고 선우의 순수한 열정은 혜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선우의 집안은 혜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혜인의 자유분방한 태도와 집안 배경은 전통을 중시하는 선우의 집안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선우의 부모님은 혜인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것이라고 생각했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질책과 회유, 심지어는 협박까지. 선우는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했습니다. 사랑하는 혜인과 집안의 기대 사이에서 방황하는 선우의 모습은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겪었을 법한 고뇌를 대변합니다. 가족의 전통과 개인의 행복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50대 이상의 독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젊은 시절 비슷한 고민에 밤잠을 설치고 사회의 잣대와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선우는 혜인과의 사랑을 택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혜인과 함께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사랑 앞에서 가문의 명예나 부모님의 기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결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무모하고 철없는 행동으로 비춰졌지만 선우에게는 자신의 삶과 사랑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이 택한 곳은 작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서울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낡은 어촌 마을의 작은 집에서 선우는 그림을 그렸고 혜인은 작은 가게를 열어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풍족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작은 오두막집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그들은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행복했습니다. 밤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미래를 꿈꾸었고 서로의 손을 잡고 걷는 그 길 위에서 세상의 모든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었습니다. 혜인은 선우의 예술적 재능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고 선우는 혜인의 강인함과 현명함에 깊이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완벽한 하나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비록 세상의 변두리에서 시작된 삶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떤 궁전보다도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두 사람에게 예쁜 딸 선아가 찾아왔습니다. 선아는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었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작은 항구 마을의 햇살 아래에서 선아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그 아이의 웃음소리는 그들의 작고 소박한 집에 언제나 행복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우는 그림을 계속 그렸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늘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림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선우는 때때로 육체 노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혜인은 선우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작은 가게는 점차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수완과 친화력으로 가게를 번창시켰고 마을 사람들은 혜인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이끌려 그녀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선우는 그런 혜인에게 늘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밤마다 혜인이 잠든 모습을 보며 혜인의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듬으며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딸 선아는 두 사람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선아의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더 없는 위안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선아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아버지와 생활력이 강한 어머니의 장점을 고루 닮아 명랑하고 똑똑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고 어머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물려받아 언제나 밝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고 두 사람의 삶에도 예측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개발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작은 어촌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공장들이 들어서고 사람들은 돈을 쫓아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두 사람의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선우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병원 진단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선우는 희귀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의 예술혼이 가장 무르익을 시기에 찾아온 잔인한 운명이었습니다. 혜인은 절망했지만 선우 앞에서 애써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홀로 눈물을 훔치며 선우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의료기술은 한계가 있었고 그녀의 노력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선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혜인과 선아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평생 그려왔던 그림들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그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지만 붓을 잡는 순간만큼은 그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들은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작은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연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전시회 준비를 도왔고 선우의 그림을 사랑하는 이들은 멀리서도 찾아와 그의 마지막 작품들을 함께했습니다. 선우의 마지막 전시회 날 혜인은 선우의 그림들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의 첫 만남, 행복했던 신혼 시절, 그리고 선아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붓터치 하나하나에서 혜인을 향한 깊은 사랑과 선아에 대한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림 한 점 한 점마다 선우의 사랑과 혜인에 대한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고, 혜인은 그림을 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림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선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시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선우의 그림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한 노부부는 선우의 그림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과거 선우의 집안에서 선우와 혜인의 결혼을 반대했던 선우의 부모님이었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두 노인은 아들의 그림 속에서 아들의 사랑과 삶의 흔적을 발견하고 깊은 후회와 슬픔에 잠겼습니다. 뒤늦게 아들의 재능과 혜인의 진심을 알게 된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혜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오해와 갈등은 그 순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혜인은 말없이 그들을 끌어안았고,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 오해를 풀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연의 끈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이어지는 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전시회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 선우는 혜인의 손을 잡고 "내 삶은 당신과 선아 덕분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소. 고맙소. 그리고 사랑하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린 채였습니다. 혜인은 선우의 마지막 숨결을 느끼며 오열했고, 선아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선우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예술혼과 사랑은 그림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림들은 그의 삶의 흔적이자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선우가 세상을 떠난 후 혜인과 선아는 슬픔 속에서도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혜인은 선우의 유언대로 그의 그림들을 잘 보존하며 때때로 작은 마을 전시회를 열어 그의 작품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선아는 아버지의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아 미술을 전공했고 훌륭한 화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그림을 통해 아버지의 삶과 사랑을 이해했고, 그것은 그녀의 예술 세계에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선아의 그림은 아버지의 그림과 닮은 듯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항구 마을에 작은 화실을 열었고,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아버지의 예술혼을 이어갔습니다. 혜인은 그런 선아를 보며 선우를 떠올렸습니다. 딸의 모습에서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며 그녀는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혜인도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총명하고 강인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항구 마을에서 선우의 그림들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거닐며 선우를 추억했고, 해 질녘 노을을 보며 선우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선우가 남긴 그림들을 통해 그와 여전히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종종 선우의 그림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림 속의 선우는 여전히 젊고 열정적이었고, 그림 속의 혜인과 선아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 선우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선우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그녀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었고, 그의 예술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선아는 어머니 혜인에게 찾아와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